안녕하세요. 저번에 수출 바우처 이후로 이제 지원 사업이 없다가 많았죠. 지원 사업 많았죠. 하지만 이제 저희와 연관된 그런 마케팅이나 영상 홍보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 없다가 1월 24일 날, 그러니까 이제 설 연휴 전이죠. 전에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이 떴어요. 이건 중기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 사업을 참여한 지가 23년도부터 참여를 했었죠. 23, 24, 25.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지원 사업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면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는 그 항목마다 쓰일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뭐 그렇거든요. 혁신 바우처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기업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줘요. 말 그대로 소공인한테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일단 지원 방법은 법인 대표자가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이트는 이 SBG24KR이에요. 이게 소상공인 24인데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돼요. 대표자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게 대표자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대표자 이름으로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소상공인 관련 사업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이제 찾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냐면 소상공인 166건 누르시면 뭐가 엄청 많아요. 뭐가 엄청 많은데 여기다가 판로를 치면은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이게 있어요.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요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신청서도 있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건지. 뭐가 말이 많이 적혀 있는데, 일단 사업 목적은 성장 의지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소공인의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 촉진 및 매출 향상에 기여.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있을 만한 소공인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지원 규모는 294개 내외인데 작년에도 294개였고 한데 이제 뭐 나라 사정이 조금 힘들었는지 예산이 좀 줄었어요. 작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1,800만 원으로 줄였고, 사업 기간은 10월 말까지는 싹 끝내야 되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바우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죠. 단 사업 계획서는 직접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 그러니까 1,8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450만 원 해서 총 2,250. 작년에는 합쳐서 2,5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부분은 국내외 상관없어요. 국내외 상관없고 전시회 참가, 마케팅, 뭐 매장 입점, 백화점 등등, 그 다음에 브랜드 디자인 개선, 뭐 인증 지원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없더라도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면은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등이라고 해서 웬만한 거는 여기서 다 허락을 해줘요. 네. 그리고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이거에 또 별도입니다. 이거는 다시 받으시는 거니까 별도고. 자,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이에요. 이게 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등록된 사람이 10인 미만이면 무조건 되는 거고, 자격이. 그러니까 이거 제조업이었을 때. 근데 상시 근로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의 10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의 기준이 검색을 해보시면 임금 지급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라 얘기하고, 뭐 아르바이트 계약직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른 거니까.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또는
이게 애매해요. 상시근로자라는 기준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등록된 사람이 10명이 넘는데 상시근로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10인 미만인 것 같다. 이거는 잘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조업을 주 사업장으로 영위하는 곳 C10부터 C34까지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1월 24일부터 2월 21일까지 오후 6시까지인데 여기 나왔네. 저번에 수출 바우처 사태 때 다들 곤란한 적이 있었죠. 그 마지막 날에는 항상 그냥 접속이 안 된다 생각하시고 2월 20일까지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청 서류, 수행계획서는 8장 이내,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막 뭐 그림 붙이고 뭐 해가지고 한 20장 써버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서류가 생각보다 여기는 좀 작아요. 표준재무제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안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그 1년이 안 된 그러니까 작년에 1년을 못 채운 회사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제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점 증빙 서류는 뒤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 증명원, 중소기업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은 제출 안 하셔도 돼요. 마이데이터 동의하시면은 자동 제출이라서 자기가 따로 이걸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여기서 알아서 긁어가요, 개인 정보를. 근데 나는 긁어가는 게 싫다 그러면 본인이 준비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자, 신청 절차, 업체 선택은 그러니까 그 대표자 개인이 가입을 하잖아요. 개인이 가입을 하고 그 대표자가 속해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를.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선택이 안 되면 없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거는 업체 등록을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하고 마이데이터 동의하고 신청서 장복 작성 후 신청 완료 하시면 되고, 이게 특이한 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나? 신청 접수하고 서류 평가가 끝나면 그 지역 근처에 어떤 장소를 잡아서 발표 평가를 해요. 발표 평가가 끝나면 그 발표 평가가 완료된 후에 이제 선정이 되거든요. 그 수출 바우처, 혁신 바우처는 위원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위원들이 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가서 발표를 하는 거고, 선정이 되면 협약 맺고 이제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행하실 때 다른 바우처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풀에 등록된 대만이 아니고 풀로 등록된 곳에 일을 맡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여기는 진짜 믿고 맡기고 거래하던 업체가 있어. 근데 풀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화를 하면은 여기서는 풀에 등록을 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이 업체에서 하고 싶다라는 서류를 또 내야 돼요. 서류를 또 제출해야 되고, 거기서 그 수행계획서인가 뭔가 내요. 그래서 저희는 써본 적이 없죠. 저희는 풀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해도 된다 하면은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마찬가지인데, 꼭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연락 두절이냐 뭐 이렇게 이메일로 개별 통지를 하는데 뭐가 이제 연락 두절되고 뭐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탈락이 돼요. 선정이 됐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자부담 항상 모든 바우처는 입금을 해야 협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지구 여기에 속하신 분들은 가점이 있어요. 직접 지구 소공인 해가지고 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지원하신 분들도 가점이 있고, 이게 3점이 엄청 커요. 왜 그러냐면 그 소공인들끼리만 붙다 보니까 거의 동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3점이라는 점수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제조업이 여기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지원 제외 업종은 이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여기 있다. 소상공인 지위유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소상공인 기준에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발생한 연도에 3년 이내, 그 연도가 3년 이내라면 이거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단 이 부분은 제외를 한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소상공인이 아니게 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경우에는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계획서인데, 수행계획서 이렇게 돼요. 서식. 이게 적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적을 게 별로 없는데, 보통은 제가 작년에 이제 적어 보니까 한 7, 8페이지까지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많이 적어도 안 되고 딱 그 할 말만 적어야 되는데, 어디서 뭐가 많이 생기냐면은 이제 제품 경쟁력, 그다음에 인증 특허가 있는지 항상,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원 사업이든지 인증 특허는 항상 이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품 실사 적고 판매처가 있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적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판로 개척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수행 계획이죠. 어디다 얼마를 쓸 건지 향후 계획 쓰고, 이를테면은 이런 건 좋죠. 이런 내용이 좋죠. 우리가 어디에 2025년도에는 납품을 하기로 돼 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결과 보고서 쓸 때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뭐가 매출이 생겼든지, 뭐 SNS 뭐 팔로워가 늘었든지, 어느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상세하게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이거 사업을 진행하시면 나중에 적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적을 만한 것들이 있게끔 이런 수행 계획서를 쓰시는 게 낫다. 자, 요겁니다. 자, 오늘 요거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이거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여기 대표자 가입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회하셔가지고 이거 신청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자,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뭐 댓글로 달아주시던가 그렇게 해주십시오.